추석이 다가왔습니다만은 이 포항에서는 추석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 사망자도 나왔고요. 이 포항 자체가 굉장히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포항 관련된 얘기를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번 태풍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포항과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또 부모님을 함께 잃은 그 자녀들, 또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분들 어떠한 그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천의 범람으로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어떤 연대와 그 희망이라는 것을 또 함께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간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등 여러 가지 이제 너무나 이 참담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보이셨더라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아침에 이 출근길 문답에서 이 포항 문제 말고 뭐 김건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묻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지금 온전히 지금 포항 그 재난에만 가 계신 건가요, 최근식 의원님? 저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지금 국정국면에 들어가서 국정국면에 몰입하는 것이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지금 뭐 정쟁 국면에 들어가서 뭐 이 멘트 저 멘트 하기에는 지금 수해의 피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많은 인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했는데 검사하면서 수많은 사망사고 사건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바라봤을 텐데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보는 죽음에 대한 시각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검사는 이것이 뭐 어떻게 뭐 처벌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보지만 이번 수재에 임하는 대통령의 생각은 단순히 이걸 뭐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것이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재해를 줄이고 이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대통령의 머릿속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사실 뭐 다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상당 부분은 국정국면에 비상시기에 처한 국정국면에 대해서 좀 몰입을 하시고 좀 더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내시는 게 대통령이 지금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국 행정관님.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이 학원 강사의 영상을 또 링크를 걸어놔가지고 이 뭐 돈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돈에 집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야말로 당내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가장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또 약간 조롱성으로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뭐 저는 정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재난재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재난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의 가처분 신청 문제와 결합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의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정당의 미래 또는 대통령과 여당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얘기했던 정당성은 1차적으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명분은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다음에는 이준석다운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예. 지금의 행태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밖에 안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이준석 당대표가 제기했던 그런 방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재해를 최대한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저번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최대한 전 노력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저런 슬픈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초점을 다 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해도 늦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 저도 이준석 당대표의 명분을 더 쌓아가려면 이런 식의 전 접근은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분도 앞으로 정치하실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하시면 국민들이 그분을 믿고 정치를 맡기겠습니까? 차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언급해 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심리인가요? 저는 상당히 뭐 지금 가유불급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식의 그러니까 조롱식의 반응을 하는 것은 예. 결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오늘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고 하면 이준석 대표와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뭐라 정치적 화해를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답변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답변이 다른 정치인의 말에 나는 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8월 13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나름대로는 그 대통령 문자 공개에 대해서 상당한 섭섭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8월 17일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은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지금 원내대표 인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의지가 많이 지금 그러니까 개입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솔직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는 이 상당히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지만 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 지금 당 내분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조금은 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왠지 이제 자기에게 자꾸 관심을 좀 가져달라, 대통령이 좀 언급을 좀 해달라 이렇게 자꾸 호소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비판과 또는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정도가 되면 정말 이제 관계는 끝났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해석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안 건너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 예. 사실은 대통령을 향해서 그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면 거의 이제 이성을 잃은 표현이죠. 저런 정도까지 가면.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인 것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과거에 뭐 개고기를 판다느니 뭐 무슨 신군부 얘기도 있었고. 신군부 예. 이야기도 하고 또 황제가 그 검투사를 예, 칼로 예. 찌른다느니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녹슨 수도 꼭지를 달아주는 업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자신은 약자, 자신은 피해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가해자 내지는 예.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 나를 뭐 사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사실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있다, 모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보통의 정치인들 지금 당내의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이준석 전 대표와 엮이는 거는 전부 싫어하고 예. 뭐 조금만 엮이면 그냥 그 공격만 잔뜩 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통령을 좀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더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여서 이제는 거의 이성을 상실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런 모습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과거에 있었는지 저는 좀 그 정도도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우리 또 김재현 의원님을 향해서 또 어떤 글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을 이 정진석 위원장에 대해서 이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에는 이제 강을 건너버렸다.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난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조금 글쎄요, 이게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소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민방위복에 대통령이라는 이제 글자가 적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찍찍이가 달린 이제 라떼를 붙였는데 저거를 이제 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이 굉장히 의전 비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조롱성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아마추어 같다, 프로페셔널하게 좀 프로들을 좀 써라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정인철 의원님, 저기 있는 대통령이라는 글씨 써놓은 게 약간 촌스러워서 그런 표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비상 상황에 지금 수해가 나서 예. 모두가 그 복구를 위해서 손 하나가 급한 시국인데 저게 탁현민 그 전 행정관이 저 사진을 그 대통령 홍보에 그 엉망이다 이런 그 자신의 전제에 대해서 예. 끌어들이는 사례로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저는 사실 탁현민 행정관의 그 이성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는 예. 아 대통령 열심히 하세요. 수재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예. 이런 메시지가 맞는 것이지. 저게 뭐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저렇게 하면은 인기가 없는 저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 만든 최고 국정지휘자로서 가장 맞는 처방을 예.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사실 뭐 저 점퍼를 입지 않았다 한들 난방 하나 입고 간다 한들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시급성과 저 중대성을 예. 감안하지 않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쇼를 했다 이런 것들 많이 비판받았거든요. 그 쇼를 저기에다 비유한다는 것은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 오늘은 정말 맞지 않는 비유였다. 저는 저 부분은 탁현민 행정관이 좀 사과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공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항공 점퍼를 입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마크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멋지게 이제 있던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자 이게 이제 바로 프로들이 하는 거고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 달린 거는 좀 아마추어 같다 이런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항공 점퍼에는 저렇게 좀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급, 이름 이런 게 원래 붙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민방위복에는 굳이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노란색 민방위복에는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표식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건데 제가 봐도 왜 저렇게까지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저걸 가지고 비판할 정도인가? 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5년 동안. 좀 푸시 어디에서 고생을 했어요? 청와대 일을 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나란 일 하느라 고생했다 이 좀 말씀. 쉬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저런 일 나올 때마다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예.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취임한 이후에 한 지금 3-4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해프닝들이 예. 국민 정서와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 왔고 또 그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좀 예산을 너무 좀 허투루 쓰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것도 예. 마찬가지인데요. 이 민방위복 같은 거 바꾸려고 하면 한 300억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해요. 색깔 같은 거 바꾸려고 하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원성들과 관련해서 좀 어떤 탁현민 비서관 얘기가 회자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과도한 이런 예를 들면 관심은 오히려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당 내부에 총지라는 당대표라는 문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민생에 매진하느라고 다른 정신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 누가 봐도 거짓말 하시는 거로 들릴 수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떤 현안 하나하나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게 적절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예. 불거지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은 좀 대통령께서 솔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을 싫어하는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도 비판하실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탁현민 비서관의 이 비판은 제가 볼 때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근데 짧게, 저는 탁현민 비서관의 지적이 뭐 맞고 틀리고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제발 전문가 좀 써서 제대로 하라는 말은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마추어 같이 예. 그 대통령실에서 내보내는 사진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홍보 사진이 잘못됐었잖아요. 그렇죠?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저도 이제 사진을 조금 찍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그늘에서 그 약간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예. 있는 그런 사진을 그냥 내놓고 똑같은 사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마추어들이 모여 예. 있구나. 좀 홍보 라인에서 좀 전문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지나간 사진이긴 한데 이제 대통령이 수해 현장 이 포항 이 참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뭐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렇게 길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이 대통령이 방문하는 바람에 이 수리해야 될 아파트 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못 왔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김혜경 씨도 기소가 됐습니다. 부부가 한날 같은 시간에 기소되는 건 참 이례적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사필 규정입니다. 오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차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순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에서 이제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지자들하고 해서 어쨌든 자, 이 김혜경 씨도 이 기소가 되고 부부가 기소되는 참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기소이냐 아니면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기소였느냐. 요거를 놓고 이제 정치적인 해석은 굉장히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은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지금 기소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 그리고 특히 지난번 소환장이 날라온 것이 야당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그리고 또 그것도 정기국회가 개회한 날에 날라왔다. 이거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이 지금 여건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예.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장 민주당 내의 전당대회에서도 몇몇 후보들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 또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규율하는 법이 지금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상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 날 마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 소환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법의 하나의 절차상의 필요한 일이었다. 예.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냉철하게 예. 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당시 지난 대선 과정에 또 다른 상대였던 예.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그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대응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가 기소가 되면서 아주 격하게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추석 선물 폭탄을 투척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고민정 의원은 뭐 독재 망령이 되살아났다 이런 표현까지도 좀 쓰면서 아주 이제 전국에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런 반발은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당도 그렇고 뭐 검찰 역시도. 근데 민주당 스스로가 기소할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받을 거다. 더 나가서 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본인들이 잘 알고 지난번에 당헌 당규까지 바꿨거든요. 그것도 부결이 되면 또 올리고 해서 바꾼 것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재판을 받으면 당에 굉장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도 바꾸고 대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기소를 한다고 지금 정치적인 뭐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 문제 지금 선거법 위반의 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때 우리 당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고 그 담당자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교적 소상하게 아는 입장인데 사실 그 국회의원 한 분은 과거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통행료를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면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선 때 한번 이야기한 것을 그것을 그 재판에 넘겨서 당선 무효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보다도 훨씬 그 큰 사안입니다. 그 외국까지 가서 골프도 같이 치고 했던 사람이 자기 또 부하 직원이었는데 그분이 그 유명을 달리하고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공문으로 보면 이것은 전부 성남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백현동의 그 정상향이라든가 용도 전환 이런 문제는 성남시의 그 권한이다라고 공문으로 보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내지는 뭐 직무유기로 처벌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당선과 관련된 그 자신의 어떤 불이익한 측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뭐 당연한 업무인데 저것을 가지고 정치적 기소다라고 굉장히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앞으로 법정에서 충실하게 그 해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기철 의원님, 이게 재판 가가지고 어떻게 판결, 물론 대법까지 가야 되니까 뭐 1심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처해지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에서 이 선거 보존 받았던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나요? 네, 뭐 그게 한 400억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뭐 모조리 뭐 선관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사를 팔아도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됐습니다. 저는 김재현 의원도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저 발언, 그 백현동 부분이나 뭐 김문기 씨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한 발언이었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발언이었느냐 이것을 검찰이 봤겠죠. 아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가 아니면 나 이거 절대로 아니야. 저희가 지난주에도 화면에 봤습니다마는 협박 때문에 하였다. 국토부가 밀어붙여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기소한 검찰로 봐서는 이건 적극적인 의사의 피력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언론이 저런 식으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언론이 지나가는 말로 물었던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굳이 남이 가지 말라고 한 청문회에 가서 선서까지 하고 아니 국감장이죠. 국감장에서 선서까지 하고 한 발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에 대해서
무게감을 결코 적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1야당 대표를 기소를 한다는 게 검찰이 웬만하면 사실 쫄죠. 하지만 이걸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사실이 매우 위중하고 그리고 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좀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기소에 맞서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디로 날라버렸습니까? 반면에 야당 대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와 정치 탄압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적 부당한 편파 수사를 중지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귀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국 행정관님, 민주당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충분히 말씀들 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수사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겠죠, 일종의. 근데 이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왜 하느냐. 뭐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법사위부터 이제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예를 들면 배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검에 해당될 만한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기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쌍방울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문제 관련해서 페이퍼 컴퍼니가 두 곳이 그걸 사들였는데 그 사들인 것 중에 한 회사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거 변호사를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사회이사를 맡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하게 얘기하면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실제로 이사로 있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요.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경기지사 시절에 무슨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 후원한 업체가 12억 원 정도 규모의 시공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쌍특검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개 다 수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 그렇다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도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건 명징한 거죠. 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한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 근거로 얘기한다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시켜서 중앙지검장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근 2년가량 수사를 해서 결국은 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거든요. 이제 와서 뭐 검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가장 친정권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들고 와서 이제 이른바 물타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키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일에 자신이 동참할 수 없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